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요구한 건 단 하나, 챗GPT로 작성한 업무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죠.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력서는 채용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챗봇 하나가 등장하자 100년 넘게 유지되던 채용 관행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AI가 누구나 완벽한 이력서를 쓸 수 있게 만들었다면 기업은 어떻게 진짜 인재를 가려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지금부터 펼쳐질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공개됐을 때 대부분은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채용 담당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곧바로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입사 지원서의 90%가 하룻밤 사이에 프로 수준이 돼버렸으니까요.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 상반기 지원서 1000통을 검토했는데 문장 구조가 너무 비슷했어요. 심지어 자기소개서의 도입부가 똑같은 지원자가 50명이 넘었죠. AI가 만든 완벽한 문장들.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곳이 새로운 전형을 도입합니다. 바로 즉석과제 전형이었죠. 면접장에 노트북을 두고 지원자에게 30분 안에 기획안을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챗GPT 사용은 허용됩니다. 단 그 과정을 모두 녹화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AI 사용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한다니.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업이 평가하는 건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 질문 설계 능력을 본 겁니다. 한 IT 기업의 채용 실험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같은 과제를 100명에게 줬더니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상위권은 챗GPT에게 5, 7번의 정교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다듬었습니다. 하위권은 기획안 써줘,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끝냈죠. 채용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얼마나 잘 물어보는가로요. 어떤 면접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글링보다 프롬프팅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번역가 채용은 전년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컨텐츠 작가 공고는 41% 줄었죠. 반면 신설된 직무가 있습니다. AI 프롬프트 디자이너, AI 품질 관리자, AI 윤리 검수자. 1년 전엔 존재하지 않던 직업들이었어요. 한 출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22년까지 그들은 번역가 15명을 고용했습니다. 2023년엔 3명으로 줄였죠. 대신 AI 번역 에디터 2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뭘까요? 챗GPT가 번역한 원고의 오류를 잡고 문화적 맥락을 보정하는 겁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에서 번역을 검수하는 사람으로 직무가 진화한 거죠.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펌들은 AI 리서치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판례를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AI에게 어떤 키워드로 검색시킬지 설계하는 사람. 한 변호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전엔 사례를 많이 하는 게 경쟁력이었어요. 이젠 AI한테 사례를 빨리 찾게 만드는 게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 대신 프롬프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챗GPT와 나눈 대화 기록을 PDF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떻게 답을 개선했는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모 씨의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자소서를 한 줄도 안 썼어요.
대신 챗GPT에게 우리 회사의 3년 후 사업 전략을 제안해줘 라고 물은 뒤 20번의 반복 질문으로 답을 정교화한 과정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5곳 면접에서 5곳 합격. 한 면접관은 학점보다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 훨씬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죠. 이제 학벌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보다 어제 챗GPT로 뭘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실제로 한 스타트업은 채용 공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력 무관, 단 최근 3개월간 AI로 해결한 문제 3가지를 제시하세요. 어떤 대학을 나왔냐가 아니라 어제 어떤 문제를 풀었냐를 묻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까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AI가 모두를 똑똑하게 만들면 기업은 어떻게 인재를 가릴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질문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1월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챗GPT 도입 후 생산성이 가장 많이 오른 직원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은 AI 사용 시간이 가장 적었다고 해요. 대신 문제를 정의하는 시간이 3배 길었죠. 좋은 질문 하나가 100개의 똑똑한 답보다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채용 시장은 이제 새로운 능력을 요구합니다. 바로 문제 발견 능력이죠. AI는 주어진 질문엔 완벽하게 답하지만 어떤 질문이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영역으로 남았어요. 한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직원을 뽑을 때 당신은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이 챗 GPT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년 전만 해도 이력서 한 장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젠 프롬프트 한 줄이 경쟁력입니다. 챗 GPT는 채용 시장을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에게 물었죠. 당신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대의 시작 말이죠.